네, 이번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4차 산업에 대한 준비 실태를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적으로 4차 산업이 지금 국가의 어떤 운명을 걸고 있는 지금 전쟁 중인데 예.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 예, 예. 한번 보시죠. 예.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답답한 게 사실은 이제 정권이 이제 출범하는 초기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언론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확 오르고 거기에 이제 함몰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 52시간에 또 함몰되고 최근에 또 선거 이슈에 함몰되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 중요하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자주간 거의 이제 3년이 지난 이후에 과연 어떻게 그 준비 실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렇죠.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그를 위해서 좀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업무 분류를 하는 건데 2003년도에 오토라는 그 MIT 유명한 그 교수님 등 3명이 업무 분류를 한 겁니다. 보시면 재밌습니다. 보시면 업무가 반복적이냐 비반복적이냐 이렇게 업무를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업무가 정신적인 업무냐 육체적인 업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 네 개를 콤비네이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네요. 자, 비반복적이면서 인지량이 정신적인 것을 유식한 말로 인지 업무. 그래서 이제 비반복적 인지 업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전문가들 그렇죠.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반복적이지 않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이지 않으면서 육체적으로 하는 업무. 이게 이제 서비스 종사자인데 단적인 예가 음식점 종업원. 음식점 종업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이것도 그렇죠.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이제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입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육체적인. 그래서 이제 비반복 육체 업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이제 반복적이면서 정신적으로 하는 업무. 그거는 이제 사무 종사자가 돼. 반복적이면서 이제 은행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래도 정신적으로 좀 신경 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이면서 육체 업무. 그게 이제 단순 업무 종사자. 그렇죠. 뭐 부품 조립원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반복적 육체 업무가 되겠습니다. 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으로 또 혁명적인 변화지 않습니까? 뭐가 도대체 혁명적이냐? 무슨 뭐 4차 산업혁명, AI다, 빅데이터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딱 한마디로 그러면 뭐냐? 라고 잘 정의를 못 하는데, 그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복적인 영역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제 반복적이니까 이제 쳐넣으면 그 쳐넣은 대로 로봇이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뭘 찍어내는 거, 로봇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 반복적으로. 그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이 할 거를 이제 로봇이 대체하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녹색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영역이다. 자, 4차 산업혁명 보시면은 다음이요. 다음만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은 재밌는 현상. 우리가 왜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왜 놀랐습니까? 바로 비반복적인 영역의 대표적인 게 바둑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 똑같은 바둑이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수가 뭐 경우의 수가 엄청 많으니까. 그렇죠. 알고리즘을 미리 쳐놓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실시간에 바뀌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알파고가 이겨버리니까 충격의 십사인 겁니다. 그렇지. 이거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죠. 또는 AI가 사람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심에 쌓인 거죠. 그렇죠.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은 반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비반복적인 업무에서도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이게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혁명이네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반복적인 업무 영역도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정신적인 거와 육체적인 건데 이 정신적인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4차 산업혁명에서 오면 주로 많이 대처할 게 바로 비반복적인 육체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 경찰관, 소방관도 포함됩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 종업원.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음식점 종업원 같은 게 좀 키오스크가 나와서
그 뭐 개선하는 거를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화재 사건도 났었지 않습니까? 예, 예, 크게. 예, 예. 거기에 만약에 저 로봇이 그렇죠. 그걸 진압을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서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인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단적인 예가 이제 제천 참사 화재 때 그렇죠. 목욕탕 때 그걸로 왜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유리를 앞에 사람이 지금 살려달라고 살아 있는데 네. 왜 못 깼냐고 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깨면 그 압력이 폭발해서 그렇죠. 더 큰 이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랬다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어떤 로봇이 로봇이 와서 들어가서 깨고. 딱 그것만 쫙 정밀하게 해서 딱 압력을 최소화해갖고 다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됐다면 네. 그런 참사도 많이 막지 그래,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이런 영역에 포함되는데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것이 가능했냐? 3차 산업혁명보다 4차 혁명 시대에 바로 기술이 엄청 발전했어요. 네. 그래서 감시 기능, 감시 센서라든가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네.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되면 그거를 컴퓨터가 받아들여갖고 패턴을 그립니다. 그림을 네.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병규 박사님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투자할 어떤 양 그걸 갖다가 딱 그림을 그려갖고 딱 알려주는 거죠. 이봉규 박사님이 여태 그 은행 거래했던 패턴을 그림을 그려서 딱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AI가 볼 때 요때 요만큼의 여기 투자하시오. 그랬을 때 가장 효과가 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패턴이 다 틀리니까 그거를 거기에 알고리즘을 쳐놓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앞터마이션 최적화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그다음 맥시마이제이션 또 가장 비용은 최소화 미니마이제이션 그걸 갖다가 빅데이터 기술이 들어오니까 데이터가 쭉쭉 들어와서 그걸 실시간에 그려갖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불규칙적인 영역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게 예. 그렇다면 예. 요번에 부정선거를 AI가 잡아낼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월터 미베인 교수가 한 E4레인직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방법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선거 데이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걸 이제 통계적인 기법으로 어떻게 보면 그 AI가 다 통계적인 기법이군요. 그렇죠. 뭐 맥스마이제이션, 미니마이제이션 이런 게 앞토마이제이션이 다 통계적인 기법입니다. 사실. 그러네요. 예. 야, AI로 그런 부정선거 이거를 잡아내면 되겠네요.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AI가 더 말 잘 맞췄지 않습니까? 맞춘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수많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도 선거에 빅데이터 기술을 해갖고 네. 실시간대 여기 가면 사람 많다. 뭐 동선을 다 파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참 그 바둑의 천재 이세돌을 이긴 그 AI 알파고가 예. 선거 이것도 부정한 걸 잡아내는 걸로 이번 서버 이거 전자 개표를 한 거니까 예. 거기 해서 쫙 해서 하면은 뭐 아무리 뭐 딴 사람 주장보다도 저 신빙성이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네요. 뭐 또 그거를 또 누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AI를 네. 뭐 그렇게 전문가가 뛰어들면 뭐 가능성이 있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이 아까 로봇팔이 나와갖고 부품 요거 사람을 대체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하던 그 사람들이 다 잘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복적인 정신적인 업무 하는 사람들, 반복적인 육체 업무 하는 사람들 이 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 잘렸는데 어디로 갔냐? 그때는 이 비반복적 육체 업무로 이동을 했습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그때 음식점 종업원들 뭐 커피숍 종업원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일로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고용 대란이 없었던 겁니다. 아, 그렇죠.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것까지도 다 대처하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고용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다음 보시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 과연 볼 때 우리나라는 이제 과연 향후 20년 동안 어떻게 되니까 예측을 해보면 아까 비반복적 인재 업무 전문가 집단 요거는 이제 33만 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업무는 59만 명이 줄고 여기는 아까 뭐 사무직 종사자 그 다음에 단순 노무 종사자
그다음에 이제 비반복도 6천 여기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많이 준다 했지 않습니까? 예.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예, 줄었네요. 이렇게 여기 네. 이제 많이 줄고. 네. 그래서 이제 늘은 거 줄은 거 다 더하면 향후 20년 내에 한 120만 명이 주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예. 요건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약간 AI 방법인데 그렇죠. 그 방법을 통해서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이제 예,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저희가 매트랩을 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그러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사전적 지식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봇으로 이제 막 대체되는 게 아까 반복적인 업무하고 비반복 육체 업무가 4차 혁명을 많이 사라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 준비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요. 관점을 가지고. 자, 먼저 전문가부터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요거는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전문가가 늘었는지 변화율입니다. 이 점수는 이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계선이죠. 그렇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취임 전에는 이제 뭐 2014년도에는 좀 이제 쭉 하락하다가 15년도부터 쭉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 하락 추세네. 2018년도 2, 4분기 1.1%까지 떨어졌고 지금 2020년 1, 4분기 지금 코로나 3월달 포함됐죠. 그 포함돼 쭉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재인 취임하기 전에 촛불 난동이 일어나면서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부터 힘을 잃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 최고점에서 내려가기 시작해서 문재인 취임하고도 계속 내려가고 하향 추세로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보신 것처럼 비반복적이면서 정신적인 업무하는 게 전문가인데 요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늘어나는 그러니까 필요한 4차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많이 늘려야 되는 건데 지금 반대로 간 겁니다. 반대로 간 거다. 다음 보시면. 다음 보시면 자, 또 이제 반대로 간 게 있죠. 이거 우리가 이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을 많이 증원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서비스 종사자, 여기는 이제 음식점 종업원도 포함되어 있죠. 이거의 변화를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보시면은 좀 이제 2018년도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2018년도 3, 4분기 마이너스 0.5인데 왜 하락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이 음식점 종업원, 커피숍 뭐 알바 이 사람들이 다 많이 잘렸죠. 최저임금을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잘려갖고 일자리 잃어서 줄었다가 고용 참사가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다급하니까 단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돌봄 서비스, 노인들. 돌봄 그런 서비스, 노인들.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급격하게 늘어나네요. 늘어나고 또 플러스 경찰관, 소방관이 또 증가했잖아요. 경찰관, 소방관 많이 늘렸죠.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다 로봇으로 대처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만 20년 내 향후. 근데 그 취약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도태될 일자리가 오히려 많이 늘려났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앞으로 지금 이게 하약한 체질인 거죠. 하약한 거죠. 자, 다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무 종사자인데 요거는 아까 반복적인 정신적인 업무를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추세대로 문재인 정부 취임한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무 종사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뭐 제조업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하여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음. 이제 단순 노무 종사자인데 이것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확 떨어졌습니다. 2018년 4, 4분기에 마이너스 3.4%. 그래서 고용 참사가 왜냐하면 단순 노무자들이 대부분의 최저임금 받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참사가 발생되니까 단기 일자리를 확 해갖고 단기 일자리로 해서 또 지금 고용률이 뭐 좋아졌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기 일자리 60대 이상들 많이 만들어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아까 보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에는 상당수 사라질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준비 실태를 보니까 현 정부 들어서 뭐 4차 산업위원회도 만들고 뭐 처음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후에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최저임금이니 주 50시간이 선거 이슈로 가갖고 그러면 정부에 이제 그 담당자들이 이걸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필요 일자리인 전문가는 감소하고 사라질 일자리, 경찰관, 소방관, 단순 업무 종사자 이런 거는 증가해서 허약 체질로 4차 혁명 시대 취약 체질로 변질되고 있다. 야, 이거 큰일 났네요.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준비는 정반대로 해놓은 결과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특히 선진국끼리에 우리도 이제 준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니까 4차 산업혁명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준비 실태는 오히려 반대가 돼서 큰일 났네요. 예, 이게.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제 키오스크가 들어와서 이게 서비스 종사자인 아까 음식점 종업원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커피 만드는 그것도 로봇 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그러면 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공항에 가면은 옛날에 안내하는 안내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병원 체크인도 이 기계로 다 하더라고요. 여권도 체크인으로를. 예. 예. 병원에 가면은 그 옛날에 그 간호원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를 따라다녔는데 그것도 이제 로봇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간병인도 보면은 간병인도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가 이제 그 24시간 발작을 하는 이제 감시 업무가 있어. 해서 발작을 하면 바로 의사를 불러갖고 그 감시하는 업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이 앞에 전자는 그러니까 감시 업무는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에는 이거를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었어요, 기술적으로. 네. 근데 못했는데 점점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가격 비용은, 그 로봇 비용은 점점 떨어지고 현 정부도 최저임금을 확 올려버리니까 인건비도 확 올라가니까 당연히 사업장에서는 로봇으로 대처. 점점 그게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심각한 허약 체질로 가는 거죠. 그러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 아주 가지가지로 잘못하고 있네. 깊숙하게. 네. 아이고. 나정주 TV인가요? 네, 유튜브. 그렇습니다. 네, 나정주 TV도 이런 게 또 더 많은 그 재밌는 분석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이거 4차 산업혁명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 대비는 엉망이니까 나의 직업은 어떨까? 그런 거 이런 걸 잘 대비를 아니면 내 사업에는 어떨까? 이런 걸 잘 응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